네, 안녕하세요. 캠핑고고 양동수입니다. 저희는 오늘 에어스트림을 소개하러 가평에 있는 블루버드 엔터프라이즈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모델은 베이스캠프라는 모델입니다. 이 베이스캠프는 에어스트림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작은 모델이에요. 가장 작은 모델이지만 길이가 이 전장이 5m나 되고 전폭이 2.1m를 살짝 넘고 전고는 2.6m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진 모델입니다. 사실 오늘 리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사진도 찾아보고 자료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사진이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영상으로 느끼는 그 크기보다 실제로 봤을 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징인 이런 알루미늄 패널과 큰 유리 이런 것들이 실제 수치보다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이스캠프라는 모델은 다른 에어스트림하고 조금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요. 얘는 오프로드 컨셉트로 제작되었는데 이 모델은 1935년 그 에어스트림의 창립자인 월리비엄이 제작했던 그 토피도라는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출시한 모델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모델 중에서도 샤워실이나 화장실 같은 것들이 추가돼서 이제 거주성이 기존 대비 향상된 게 특징이고요. 또 오프로드 컨셉에 맞춰서 개발됐다고 했는데 외관에서부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하부를 보시면 얘는 이 윗부분까지 이렇게 마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옆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도 돌이 튀더라도 이 알루미늄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휠도 18인치나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현대 산타페나 아니면 기아 소렌토 같은 중형 SUV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타이어인데 그런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행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 카라반도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컨셉이다 보니까 이탈각도 고려해서 개발됐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보면 50cm가 넘을 정도로 다른 모델들보다 최저지상고가 집 뒷부분이 높아서 이게 언덕 같은 걸 올라갈 때나 아니면 그 노면이 안 좋은 길을 주행할 때 이 뒷부분이 닿는 거를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하다 보면 바퀴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뒤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빼서 교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후면부에는 이렇게 도어가 있는데요.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는 닫아놓으면 이런 모습이고 큰 자전거나 카약 같은 것들을 원래 출입문 쪽으로 실으려면 안쪽에 가구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얘는 아예 그냥 뒤쪽으로 실어버리면 돼서 그런 것들이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뒷문 쪽이나 아니면 원래 출입문 있는 쪽으로 어닝형 텐트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 좁은 공간을 더 밖으로 확장해서 사용하면 넓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이 베이스캠프라는 모델은 이 지붕을 여러 조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알루미늄 통째로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내구성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누수 같은 것도 발생할 일이 없고 몇십 년을 써도 이게 아예 이 알루미늄이 완전히 찢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천장이 그렇게 견고하게 설계된 만큼 하부도 당연히 아주 두꺼운 강철 프레임으로 자동차만큼 견고하게 설계됐고요. 에어스트림이 단순히 이렇게 겉보기에만 알루미늄이고 다른 카라반과 달라서 비싼 게 아니라 그 내구성이 이미 검증된 모델이고 에어스트림의 역사가 한 80년 정도 됐는데 이미 그 80년 전에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모델이 현재까지도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내구성이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1.2톤이 좀 안 되는데 이게 유럽산 카라반에 비해서는 무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산 카라반이 이 정도 사이즈면은 1.8톤이나 한 2톤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아주 가볍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구에는 이렇게 방충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도어를 닫으면 이게 완전히 블라인드를 내려서 바깥과 시야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요. 도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알루미늄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편이네요. 네. 그리고 입구 옆에 보면은 입구 옆에는 여기 이쪽 부분이 주방 부분이다 보니까 주방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입구 왼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밖에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간단한 짐들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히터 구멍도 여기 아래에 있네요. 네, 들어오자마자 가장 앞부분이 이제 주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방 공간 상단부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이게 오프로드 컨셉이다 보니까 일부러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아요. 이런 수납 공간을.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전자레인지 당연히 있고요. 전자레인지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기보다 이 안쪽으로 상당히 깊어요. 그래가지고 큰 냄비 같은 거, 전골 냄비 같은 것도 겉들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독특한 게 이 수납 공간은 이렇게 딱 눌러서 잠그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전축 같은 거에서 보던 그런 자석을 활용해서 잠그는 방식인데, 네, 그냥 안 열리죠. 잘 열리긴 열리네요. 네, 열리긴 열리는데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수납 공간은 도어 없이 개방해 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서면 도메틱 제품의 냉장고가 있는데요. 이 냉장고는 이렇게 열면 이 상단부에는 냉동실까지 있어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고, 여기 수납 공간 이런 짜잘한 것까지 다 살렸네요. 이렇게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왼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더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싱크대 상부를 보면, 싱크대 상부에는 이렇게 보기엔 별거 없지만 누르면 콘센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압력밥솥이라던가 아니면 커피포트 같은 것들 활용할 수가 있고요. USB 포트도 있어서 뭐 블루투스 오디오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 충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눌러놓으면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반대편에도 또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주방 용품들 걸어 놓을 수 있는 고리도 있고, 또 이쪽으로는 개수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이렇게 있고. 청수 용량은 83리터인가? 80리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오수 탱크 용량은 100리터로 뭐 2급 카라반에서는 꽤 큰 사이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구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이 앞창문이 열렸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이 앞 유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개방감이 좋긴 한데 앞 유리는 열리지 않고, 대신 일반 카라반들과 다르게 이 앞 유리가, 이게 진짜 유리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리랑 똑같은 그런 강화 유리라서 쉽게 깨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올려서 지퍼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려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올려주면 완전히 닫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에어스트림의 그런 개발 철학이 마냥 오래 쓰거나 편안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캠핑의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그 에어스트림이 추구하는 그런 개발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제 수납 공간도 있는 거고, 이런 스타일의 특이한 블라인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브랜드 철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인데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었는데 2017년형부터 화장실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열어보면, 화장실에는 도메틱의 이제 고정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라고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을 이거를 쭉 당기면은 이게 또 하나의 수건거리가 됩니다. 요거는 별건 아니어도 이제 에어스트림만의 그런 위트 있는 그런 장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수건거리 제대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하면 여기에 습기가 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풍을 위한 환풍기도 이렇게 천장에 설치되어 있고, 뭐 제가
들어왔을 때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높으니까 화장실 공간은 그렇게 좁지 않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엄청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뭐 쓸만한 것 같습니다. 쓸만한 것 같아요. 아, 여기 특이한 게 화장실이 좁잖아요. 좁아서 샤워하다 보면은 이 물이 닿을 수도 있는데, 휴지에 물이 닿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커버가 있어가지고 얘를 필요가 없을 때는, 샤워를 할 때는 이렇게 닫고 화장실로 사용할 때는 커버를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아이디어 상품이네요. 이렇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변기는 네,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잘 나오고 있고요. 에어스트림은 화장실까지도 분위기가 상당하네요. 그리고 밖으로 물 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 패킹 마감까지 싹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부분이 이제 침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원래 테이블과 소파이지만 저희가 먼저 침실로 변환해 준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즈가 원래 1.9m가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누워보니까 이렇게 최대 사이즈가 1.9m는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막상 옆으로 놓으려니까 옆으로도 되네요. 약간 안 된 것 같았는데 네, 1.9m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조사에서 밝힌 수치고 직접 한번 재볼게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나. 이게 왜냐면 이게 2, 3인용이거든요. 이 침대가 2, 3인용인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중간을 기준으로는 1.8m를 살짝 넘어서 184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가로폭이 깊이가 188 정도, 1.9m가 살짝 안 나와요. 실제로는 제조사에서 밝힌 것보다는 살짝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성인 2명에 아이들 뭐 한둘 정도는 같이 자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침실 이쪽 부분에서도 상단부에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그물로 되어 있고요. 나름 위트 있게 처리한 것 같아요. 그 캠핑의 아웃도어의 그런 느낌들을 살려가면서. 옆에도 도어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도어도 큰 편이고, 여기 열어보면 이 주방에서는 이 유리를 열 수 없었지만 이 측면에서는 유리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밀면, 바깥으로 밀면 열리죠. 이렇게 열립니다. 이 상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시 환기가 필요 없다 하면 이거 당겨가지고 고정시키면 되는 구조인데, 일반 유럽산 카라반이나 뭐 일반적인 미국 다른 카라반들하고는 컨셉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열려버리잖아요. 대신 창문은 그렇게 막 환기가 조금 아쉽다고 해도 뒤쪽에 큰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 뒷문을 확 열어가지고 환기도 시킬 수 있고 개방감도 누릴 수 있어서 그 부분, 차라리 이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딱 세워놓고 여기 누워가지고 바닷가 배경으로 딱 앉아있으면 그림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요. 그거 뭐 상상만 해도 좋긴 하지만. 네, 이제 침대를 다시 테이블로 변환한 상태인데요. 이 테이블은 이 사이즈 테이블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나만 설치하고 하나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부분이 이제 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한 6명 정도까지도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앉을 수는 있는데 지금 앉아보니까 제 발이 살짝 떠 있거든요. 뒤꿈치가 떠 있어요. 좀 높이가 높은 편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안쪽에, 지금 이 시트 안쪽에 여기가 수납 공간이에요. 한쪽만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수납 공간이 나타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너무 수납 공간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 자체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재 가능한 중량이 한 400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량도 뭐 꽤 되는 편이라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카라반에는 수납을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적재를 많이 하면은 이제 스웨이 현상이라고 하는 그 카라반이 주행 중에 막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납을 많이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상단에 천장에 보면 천장형 에어컨 겸 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실용적이고 이 용량도 넉넉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에어스트림의 베이스 캠프라는 모델을 만나봤는데요. 캐릭터가 굉장히 뚜렷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신다거나 일반적인 카라반 스타일이 싫고 좀 더 독특하고 그런 더 안전하면서 고급스럽고 튼튼하고 이런 모델을 찾으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블루버드 엔터프라이즈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어스트림의 베이스 캠프라는 모델은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6,630만 원이에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도 그 가격인데 구입하시려면 일단 매장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리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